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12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가격이 춥다. 버머 사거리, 쌍용도 플래티넘 버머, 분양권 직거래, 국평 가격이 7.3억이에요.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요거 10억 밑으로 깨지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버머 내거리인데 하면서 좀 놀라움을 줬었던데요. 그 바로 뒤쪽이에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도 무난한 곳, 버머 사거리, 우린 대구는 버머 내거리라고 하죠. 내거리, 사거리 검색해보시면 재미난 결과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달구벌대로 여기 어딘가요? 법원도 가깝고 여기 동대구역도 그리 멀지 않고 그곳에 분양가 직거래, 분양가 매물이 나오는 게 보였었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아마 그날 바로 계약금을 쏘지 않았나 이런 느낌. 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샀대. 분양권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틀치가 늘어난 걸 거예요. 아마 수요일이잖아요, 오늘이. 네, 화요일, 수요일. 어제 못 늘어난 물량 오늘 하루 만에 늘어나는 현상, V자, 빅 V 나타나는 현상. 아마 내일마저 물량 늘어난다면 정말 이건 총체적인 난국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면 조금만 더 가팔라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1,500건 지금 넘어섰습니다. 월세 물량도 더 가팔라졌습니다. 6,260건. 자, 바람이 부니까 뭔가 스산한 것이 사람 마음을 많이 급하게 만듭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나서요. 거의 17,000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60건 신고되었고, 그 중에 신고가, 여기 한 건 있었습니다. 신고가 한 건. 10월에 거래 많게 느껴지시나요? 자, 우선, 직거래는 우선 많지 않다. 아파트 매매 직거래는 많지 않은 가운데, 지금 현재 686건의 거래량이라면, 뭔가 조금 적다. 휴일이 좀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휴일이 많았던 관계로 지금 내일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도 거래량이 좀 많이 신고되어야지 거래량이 늘어난다 할 수 있을 텐데요. 내일마저 거래량이 30건대에 머무른다 이러면은 거래가 다시 좀 위축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평균 거래량 지난달에 27건, 현재 23건. 네, 빨간 날이 많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습니다. 좀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앞선 비스타동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처분 또 했어요. 20% 하락해서 4억 8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집니다. 대신 센트럴자이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같은 19층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억 7천 빠졌습니다. 한 25%, 거의 30% 가깝죠. 25% 이상 빠졌습니다. 칠성동 코롱 하늘채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마찬가지로 1억 7천 정도, 25% 정도 빠졌고요. 각 동네에서 좀 방구 좀 낀다는 그런 아파트들 맞죠? 그런 아파트들, 이름빨 좀 날렸던 그런 곳들, 침산 화정파크드림, 이런 아파트 이름도 웬만한 분들 부동산 크게 관심 없으셔도, 좀 대구에 좀 잘 나간다, 이런 아파트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성 하늘채 르레브 30평 가격,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빠졌습니다. 거의 30% 빠졌어요. 규제 해제 이후니까 그나마 거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수상한 가격대의 거래 좀 있었지만, 이것들 아무튼 정상 거래로 보여집니다. 30평형이 아니고 34평형이 8억까지 갔던 것이 4억대에 거래된다. 요런 좀 수상한 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건 수상한 느낌이 안 듭니다. 요거는 정상 거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칠성동 코롱 하늘채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6억 4천까지 갔던 4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요거 아까 좀 위에서 살펴봤었는데요. 25%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30%? 6, 3, 18? 30 한 2, 3% 정도? 일면을 장식한 것이 한때는 6억대를 다 뽐냈던 것들이 지금은 4억대로 다 내려앉았다. 그것도 심하면 4억 초반까지도 떨어지더라. 유천동 현대 아이파크 4억 천 이런 매물들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40% 가까운 하락. 얘가 대구의 하락의 선두주자였어요. 현대 아이파크. 하락의 선두주자였어요. 이 아이가 40% 하락으로 고착화된다면 다른 녀석들도 따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오페라트루의 시민의숲 아파트 2년차를 꼬박 채우고 정리했는데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좀 더 떨어진 느낌 들지 않습니까? 좀 충격적인 것은 오늘 저는 요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영경 대강 로제비앙 더 퍼스트. 영경 저는 나름 외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2년차가 채 되기 전에 한창 분위기 좋을 때는 사실 이때 매물도 나오지도 않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거의 매물 가격이 거의 6억 정도로 거의 다 나와 있었어요. 뭔가 6억의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101제곱미터, 뭐 100제곱미터가 넘어간다 이러면 거의 한 8억대의 매물이 보이고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야, 이거 뭐 웬일인가요? 4억도 안 됩니다. 4억도 안 돼. 하여튼 매물 호가와 실제 거래와의 괴리는 상당히 심하다. 하원 이진캐스빌 제가 한두 번 언급드릴 때마다 그 지역의 대장이잖아요. 오늘 각 지역에 좀 이름 있는 아파트들 많이 등장하는데요. 야, 이거 예전에 전세가도 안 된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하지만 최근 전세 가격도 2억 3천으로 빠졌고, 요게 둥근 매매가와 전세가가 쌍을 이루면서 같이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천자이 15% 정도 하락, 나머지 10% CG, 동아, IBC. 그나마 이게 수성구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우방 죽전타운 25% 정도. 자, 가격대가 5자에서 놀아야 될 애가 3자에서 놀고 있는 모습, 6자에서 놀던 애가 4자에서 노는 모습, 요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월성자이 5억 2,500까지 갔던 것이 많이 빠졌어요. 1억 8천,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 인근에 아까 현대 아이파크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같이 조정받습니다. 누구 하나 뒤늦게 거래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만천동, 만천 우방타운 2단지 거의 40% 가까운 하락. 여기도 수성구잖아요. 수성구에요. 그래도 23평형 가격이었습니다. 한양, 은하, 재건축 이슈. 그래도 이건 아직까지, 야, 가격 아직 괜찮다. 이런 느낌. 좀 덜 빠진 듯한 느낌은 듭니다. 재건축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제 분담금도 많이 높아지고, 어디가에 부실한, 분양 단지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른 사업장에서 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요 사람들,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야, 한 것도 할인된 거 많은데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네, 20%, 25%. 그 네임밸류에 따라서 이제 앞자리 숫자를 보시면은 조금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은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유천동, 유천, 포스코더샵. 자, 이것도 자, 급하게 팔고 싶어 했던 물건 거의 40% 가까이 빠져서 많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했죠. 어떻게든 3억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은 보였지만 3억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고요. 대실력 태양하늘스의 경우에도 이게 가격대가 4억대에 갔던 것이 3억. 파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3억 이상은 하겠지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6자가 뭐 4자로 바뀌었고 5자가 3자로 바뀌고 이 4자가 3자가 무너지고 2자로 바뀌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격도 춥습니다. 네, 34평형 유천 포스코더샵 위쪽에 무너졌지만 얘는 더 많이 무너진 모습. 야, 2억 8천까지 고점 대비 거의 40%죠. 40%. 오늘 40 좀 눈에 띕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릴 때 30% 하락에 발맞춰서 수성구 거래되게 되는 것이고 뭐고, 지금 요 키 맞추기, 다시 키가 작아지는 단계, 작아지는 키 맞추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하락하는 애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물론 저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야, 이제 여기서 키 맞추고 반등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본다면 49%. 이제 키 맞추기가 끝나고 재차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51%.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데 약간 더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나머지 더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들도 거의 30%, 30% 가까운 하락, 10%, 20%. 더 가격이 낮은 것도 오늘 몇 페이지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마찬가지더라. 하락률 덜 올랐다고 조금 덜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신천 LH 이것도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 3억대에 있었던 것이 4억대에 있었던 것이 막 3억대로 또 내려오고 2억대 후반으로 내려오는데, 3억대에 있던 아파트라고 3억을 지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정받을 때 다 같이 조정받는다는 거 살펴보면서, 야, 건당 거래 대금이 10월달 들어서 올라간다. 요거는 일단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하지만 거래량은 안 살아난다. 그래서 완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3억 미만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3억 미만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3, 4억대 괜찮은 물건,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물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래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3억 미만 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좀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고요. 하지만 많이 비싼 6억 이상의 물건들은 아직까지 손대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냥 5% 정도 수준. 분위기가 딱 안 좋아진 순간 2020년 12월, 11월, 12월 거래량이 확 쪼그라들던 이 무렵과 비슷한 상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구분별 거래를 살펴보시면 요 갈색 부분의 막대 그래프, 요게 9월달인데요. 수성구 뭔가 조금 늘어난 것 같죠?
뭔가 살짝 늘어난 것은 미세하게 늘어난 느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 지역 가격 많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고요. 다른 구는 모두 다 9월의 거래량이 시원찮다. 분양권 거래량 오늘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무려 25건. 그 중에 오늘 제목에 붙일 만큼 놀라운 게 있었죠. 네, 분양권 10월달 들어서 직거래, 9월달, 10월달 직거래 비율이 이거 뭡니까? 보통 20%선 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야, 이제 마음이 조금 더 급합니다. 직거래 비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감삼,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요 지역들 가격, 이거 평형이 지금 대형 평형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가격이 8억, 7억 6천. 이거 프리미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 거의 없고, 일부는 마이너스도 있는 듯한 느낌.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범어동. 아까 지도도 보셨죠? 범어 내거리. 북서쪽 벽면에 있는 곳 가격이 7억 2,980, 7억 3천. 이거 직거래였어요. 직거래였고 분양권 상태. 이 가격이 분양가 39층의 가격인데요. 분양가가 어떠했나 살펴보면은 39층이면 거의 탑층일 확률이 맞지 싶어요. 제가 얼핏 살펴봤을 때는 84B 타입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39층이면 탑층이에요. 분양가 6억 7,900이었던 것이 프리미엄이 거의 없더라. 이거 확장비니 뭐니 하면은 사실 이거 거의 뭐 무피에 가깝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놀랍습니다. 얘가 충격을 주면 얘가 직거래였건 뭐였건 관계없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물건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그 매물 게시판에 올라왔던 그 물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오잖아요. 한 10월 9일자, 10일자, 10월 9일자, 10일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전매 해제가 되지 않았지 싶은데요. 자, 2020년에 2020년 10월 대구 상반기 대구 최고 분양가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2020년에 분양했는 것 같으니까 3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매 해제된 단지는 아니고 조금 특수하게 나온 물건, 뭐 다른 지역으로 뭐 직장이 옮겨진다든지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뭐 그런 느낌. 제가 정확하게 뒷조사를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충격을 주면 또 다른 곳들도 또다시 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둬야 됩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파는 물건이 그것이 시세가 되더라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였으니까요. 용산자이 분양가 한번 보시면요.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요. 이 분양가는 미쳤어요. 정말. 분양가. 거의 7억에 육박하는 분양가 나왔던 용산자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왔던 곳 거의 7억에 육박했던 이거 한번 보세요. 84제곱미터거든요. 41층이에요. 41층. 6억 6천밖에 안 합니다. 이거 마피로 정리한 것 같은 느낌 드시지 않으신가요? 나머지 가격들도 근래 들어서 야 조금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격 좀 괜찮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가격들은 거꾸로 간다. 시대를 거슬러서 가는 듯한 느낌. 나머지 5억 8천 대충 느낌만 한번 보시면 5억 6천 8천 5천 조금 인기에 따라서 5억 4천까지 조금씩 차이 나기도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 과거의 분양가 호갱노노에 그나마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제가 아침 시간이라서 정리를 다 해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방송 시간을 오후로 옮길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필요하신 부분들은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가격들 조금 충격적인 것들 있나요? 네, 나머지 가격들도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이제 얘들도 가격들이 이제 마이너스 P가 제법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84제곱미터는 경쟁률 인기 있었던 곳이거든요. 뭐 경남 센트럴 팰리스 이런 곳이 분양 때부터 인기가 좀 없고 미분양이 좀 많이 있고 좀 그런 물건들이 있었는 상태라고 치지만 서대구 KTX 영무회담은 이거 막 서울 사람들 내려와서 탄다 그러고 막 서대구역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던 곳인가요? 그에 반해서 가격들이 마이너스 P 매물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세 관련된 내용은 오후에 2부에서 다뤄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